안녕하세요. 더불어 잘 살자의 W입니다. 오늘 영상 내용의 주제는 대기업 직장인들 중에서 퇴직을 준비하시거나 직장 생활에 고민이 많으신 분들, 그리고 대기업에서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 퇴직을 해서 이런 분들께 좀 도움이 되고자 영상을 찍어봅니다. 사실은 그전 영상까지는 은퇴자나 시니어 관련된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요. 제 경험에 대해서도 좀 공유를 좀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있어서 대기업 근무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선배로서 좀 조언도 드리고, 창업을 하시는 분들은 어떤 마음가짐과 자세로 창업을 준비하는 게 좋겠다, 그런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오늘은 대기업 다니시는 분들한테 꼭 필요한 이야기, 즉 퇴사를 준비하시는 분들,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 특히 기술 창업, 저같이 기술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 영상 꼭 끝까지 한번 봐주시고요. 영상 내용이 좀 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로 나눠서 또는 세 개로 나눠서 찍을 수 있으니까 꼭 한번 끝까지 한번 봐주십시오. 대기업 다니시는 분들은 언제까지 직장생활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많이 하실 겁니다. 사실은 저 같은 경우는 1998년 IMF 시절을 지나오면서 그 전까지는 대기업에서도 대부분의 대기업은 평생 직장에 대한 개념이 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IMF가 오면서 전체적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직장인들이 그 평생 직장에 대한 개념이 좀 사라졌어요. 그래서 지금은 평생 직장 없죠. 그래서 대기업 근무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다 이제 언제까지 근무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하실 거고요. 그리고 창업에 대해서, 요즘에는 창업이 국가에서도 많이 지원을 하고 장려하는 분위기이고, 특히 청년 창업 30대 이하, 30세 이하, 30대가 아니죠. 30세 이하 청년 창업에 대해서는 지원이 많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는 차차 하고, 일단 대기업 근무하신 분들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춰서 오늘은 마음가짐이나 창업을 할 때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주로 마음가짐에 대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저도 대기업 근무를 좀 했었고요. 그 다음에 해외 창업 코파운더로 창업을 했었고요. 그리고 한국에 다시 들어와서 대기업의 연구소에 개발팀장까지 하고, 그 다음에 기술 임원까지 하고 퇴직을 했습니다. 큰 직장에서 근무를 한 20년 이상을 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경험을 잘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지금은 퇴직을 해서 IT 관련된 소프트웨어 관련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제 경험 기준으로 해서 퇴직 준비부터 퇴직 후 마음가짐, 그리고 기술 창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실행에 옮기는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약간 지루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끝까지 들어보시면 도움이 꼭 될 것이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제 이 내용은 약간 제 경험에 나오는 얘기이기 때문에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도움이 되시라고 영상을 찍어봅니다. 그럼 지금 영상을 보시는 분은 대기업이나 중견기업 정도의 회사에 근무를 하고 계시나요? 또는 근무한 지 몇 년 정도 되셨습니까? 지금 직장에서 영원히 근무하실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하지 않죠? 하십니까? 제가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절대 영원한 직장은 없고요. 그리고 요즘 IT 관련된 회사에서는, 또는 특히 대기업에서는 정년까지 보장해주는 그런 회사가 없어요. 요즘에는 50대가 넘어가면 대부분 다 퇴직을 그 전에
하게끔 종용합니다. 물론 이제 이런 이야기를 대기업 관계자들이 보시면, 또 인사 관련된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 보시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냐, 그거는 굉장히 크리티컬한 문제다 라고 얘기하실 수는 있어도, 어쨌든 제 경험상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절대 영원한 직장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그리고 언젠가는 한 번은 나와야 됩니다. 물론 다시 나와서 다른 대기업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많이 있습니다. 조금 작은 회사에 가는 것도 방법이 됩니다. 그리고 40대 중반 전까지, 40대 초반 정도까지는 충분히 다른 회사에 들어가는 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가 된다는 게 경력상의 문제가 아니라 받아들이는 쪽에서 판단을 할 때 40대 초반까지는 특별하게 문제가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기업도 40대 중반 전까지는 충분히 이직이 가능하고요. 40대 중반이 넘어가고 50대 초반이 되면 대기업이든 중견기업이든 간에 팀장급 레벨의 나이가 넘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일단 뭐 나이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꺼리는 경우가 굉장히 파다합니다. 그러면 이제 퇴직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고민에 의해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시리라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퇴직을 준비하는 단계에서는 절대 준비가 안 됩니다. 이건 좀 허무한 얘기인데, 직장 생활을 하면서 퇴직 준비를 한다. 그러면 여러 가지 영상이 있죠. 뭐 자격증 준비를 해라, 아니면 부동산 중개 자격증을 시험을 봐라, 또는 뭐 영어 공부를 좀 더 해라, 또는 뭐 인맥을 쌓아라, 뭐 등등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한 회사에 몸을 담고 있는데 퇴직 준비를 하고 이직 준비를 하는 것까지는 괜찮아도, 뭐 다른 뭐 창업을 준비한다던가 아니면 자격증을 공부해서 준비를 한다던가 이런 것들은 굉장히 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해보시면 압니다. 아직까지 안 해보셨다면 새벽 뭐 자격증 반, 아니면 요즘에는 워라벨이라고 해서 직장 그 근무 시간도 정해졌죠. 그러니까 빨리 퇴근을 합니다. 그러면 퇴근하고 이후에 남은 시간에 뭐 나름대로 자기 발전, 또는 이제 다른 이직 준비, 또는 자격증 공부, 뭐 공무원 공부도 많이 합니다. 하지만 본격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좀 어려움이 있다. 물론 이제 잘 준비하셔서 이직을 하거나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저 같은 경우는 그게 좀 어렵기는 했어요. 그리고 주위에 있는 분들도 굉장히 어려워하고, 뭐 그래서 이제 퇴직 준비, 이것은 좀 제가 말씀드릴 만한 문제는 아니다. 저도 경험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 제일 먼저 퇴직을 하고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대기업 마인드를 버려라입니다. 즉 갑질 마인드죠. 이거 빨리 못 빼면 바보 됩니다. 대기업 때 빼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까? 저는 아직도 안 빠진 것 같아요. 제가 퇴직을 한 지 5년 됐나? 5년은 아니군요. 3년 된 것 같습니다. 3년. 사람마다 좀 틀리겠지만 최소 1년 이상은 걸립니다. 2년 걸리는 것 같기도 하고, 저는 아직 안 빠진 것 같기도 하고. 제가 퇴직을 하고 사업을 한 방식은 좀 특이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처럼 하라 라고 얘기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어요. 그래서 좀 다르긴 하지만, 저는 대기업에서 중견기업 IT 회사를 다니다가,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기업 다니다가 해외에서 코파운더로 창업을 해요. 그래서 이제 창업 멤버로 꽤 오래 있다가 한국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중견기업인지 대기업인지 뭐 매출 규모는 몇 조가 되니까 뭐 대기업이라고 할게요. 대기업 IT 회사에 다녔어요. 다니다가 회사가 어려워지면서 워크아웃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그때 시간이 좀 많이 남습니다. 워크아웃 들어가면서. 물론 그때는 이제 개발팀장으로 있었기 때문에 인력 관리와 워크아웃 들어가면서 이제 그 인력 이탈에 대해서만 그 관심을 좀 갖게 되죠. 그리고 인력 관리 쪽에서 관심을 갖게 되고, 그 전까지는 기술 개발 쪽으로 일을 많이 했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 회사가 어려워지면서 워크아웃에 들어갑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바로 나오진 않았고요. 창업 준비를 좀 하게 됩니다. 이런 방법으로 하는 케이스는 굉장히 그 특이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하게 되면 굉장히 이 이야기가 길어집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다음 기회에 하고요. 퇴직을 하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그건 일반적인 얘기입니다. 퇴직을 한 후에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대기업 갑질의 때를 빼야 됩니다. 대기업 출신뿐만 아니라 중견기업 이상의 팀장, 직책자 이상을 하신 분들은 분명히 명심하세요. 갑질 마인드를 빼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좀 안 되실 수도 있는데,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본인의 오랜 기간 동안 가지고 있는 갑질의 마인드 습성을 빼야지 그 다음 단계를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게 빠지지 않으면 절대 아무 일도 하면 안 됩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 말씀드린 것처럼 퇴직 직후에 나타나는 증상들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 퇴직 직후에 실업수당이 나오거든요. 실업수당이 적어도 한 7개월 정도 실업수당이 나옵니다. 그러면 첫 번째 나타나는 증상이 급여가 안 나오긴 하지만 실업급여가 약 200만 원 정도 나오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겠지 하는 희망이 좀 있어요. 그리고 설마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나름대로 인정받고 대기업 중견기업에서 큰 소리 치면서 직장생활을 했는데 뭐 어떻게 뭔가 하면 잘 되겠지 하는 말도 안 되는 낙관,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동안 못 해봤던 여행 이런 것들 다니고 놀고 먹고 하는 짓을 하면서 여유를 부립니다. 그게 이제 한 6개월 정도 갑니다. 6개월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어쨌든 한 2, 3개월 갑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 여유가 있죠. 이때까지 못 해봤던, 못 만나봤던, 또는 못 가봤던 이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제가 실업수당을 받을 때는 한 160만 원 정도 받았던 것 같은데 지금은 200만 원 받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퇴직하고 놀러 다니는데 한 3개월 정도 시간을 보내게 돼요. 그리고 3개월 이상 되면 슬슬 습관이 나옵니다. 습관. 직장 생활을 한 20년 이상 했는데 그러면 습관이 배어 있는 게 있어요. 그러면 가만히 있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뭔가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약간 초조해지는 감이 빨리 오는 사람은 6개월 이내에 오고, 늦게 오면 실업수당이 끊어질 때쯤 한 6개월, 그것도 6개월 정도 되겠네요. 6개월 정도 때부터는 약간 초조해지는 것이 생겨요. 뭔가 해야 될 것 같은데 뭘 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고, 근데 이제 뭔가 해도 잘 될 것이다 라는 희망도 좀 있고 몸이 근질근질합니다. 그런데 이때 대기업 때가 벗겨지는 게 쉽지 않아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은 습관의 동물입니다. 그래서 습관이 20년 동안 배어 있는데 몸이 근질근질하니까 뭔가를 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하는 일이 뭐냐면 전에 만들었던 문서 또는 직장생활 하면서 했던 일들, 일기장 또는 업무 노트 이런 것들을 뒤적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가지고 나올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가지고 나왔다면 관련된 기술 문서 또는 PPT 자료 이런 것들을 이제 이렇게 보게 됩니다. 보게 되면 무슨 생각이 들까요?
아, 내가 옛날에 이런 걸 했지. 내가 이런 걸 하면 잘하는데.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근데 요때 가장 조심해야 될 게 뭔가를 하면 안 됩니다. 먼저 앞서 말씀드렸지만 그 가장 먼저 빼야 될 게 대기업 갑질 마인드라고 했죠. 근데 아직 빠지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놀았잖아요. 놀았는데 몸이 근질근질한 것은 습관, 습성 때문에 일어난 일이고,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뭔가 시작을 하면 분명히 힘들 텐데, 그 과거의 습성을 못 버리고 뭔가 문서를 만들어 보기도 하고 끄적거리게 됩니다. 그러면 예전에 진행했던 업무 스타일, 문서 만드는 방식, 그리고 업무 보는 자세, 뭐 등등이 예전하고 똑같아져요. 예전하고 똑같아지면서 그 다음에 느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내가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구나. 예전에는 조직이 좀 있어가지고 팀장도 하고 임원도 했으니까 뭔가 하려고 하면 지시만 하면 뭐 문서도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뭐 지시만 하면 다 리서치 해주고 관련된 거 보고해주고 하니까 말만 하면 다 됐는데, 지금은 전부 혼자 해야 되네?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거는 저도 그랬고 지금도 좀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지금 현재 회사의 조직이 예전에 이제 팀장이나 기술이사 할 때의 그 조직원들보다, 인프라보다 작기 때문에 지금 동영상 찍는 것도 저 혼자 하고 있고요. 문서 만드는 것도 저 혼자 하고 있어요. 편집도 물론 저 혼자 하고 있습니다. 전부 혼자 해야 돼요. 즉, 회사라는 조직 내에서 할 수 있는 일이 그 시스템 속에서 부품처럼 한 가지 일만 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위로 올라갈수록 하는 일이 많아 보이지만 실제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일에 단계로 올라가게 됩니다. 처음에는 신입사원 때는 이제 사소한 일을 하다가 직책자가 되면서 의사결정 뭐 이런 쪽으로 올라가게 되는 거죠. 관리, 인사관리, 인력관리, 그 다음에 개발자 관리, 개발 프로세서 관리, 그 다음에 이제 과제 관리 뭐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근데 이제 큰 조직에 있으면서 유기적으로 돌아가고, 또 이제 직급이 올라가면서 말만 하고 보고만 하라고 하면 다 되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제 예전에 했던 문서를 리뷰를 하고 뭐 하다 보니까 내가 다 해야 되네? 이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첫 번째. 그리고 문서를 리뷰를 하다 보면 뭐 이렇게 바꿨으면 좋겠어, 저렇게 바꿨으면 좋겠어 라는 얘기를 하면 유기적으로 협업해서 잘 돌아가는 구조였는데, 그리고 또 팀장이라 하더라도 문제가 생기면 일부분만 책임지면 돼요. 그리고 위에 잘 보고하면 되고, 그리고 이제 나한테 주어진 일만 톱니바퀴처럼 잘하면 톱니바퀴가 잘 굴러가듯이 잘 굴러가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마치 모든 일을 다 하고 있었다라는 착각 속에서 대기업에서 생활을 하게 됐지만, 실제적으로 나와서 보니까 부품의 한 일부분 정도밖에 못했구나. 그러면 나머지 일들까지 내가 다 해야 되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약간의 그 무서움이죠. 허걱 겁이 납니다. 그래서 그 사업의 주체가 돼야 되고, 하는 것은 별로 없고,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리고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고, 그런 멘붕 상태가 옵니다. 저도 그랬어요. 다 뭐 파트장, 그 다음에 팀장 이런 양반들한테 이거에 저거에 하면 다 알아서 움직여서 가지고 와서 하는데, 특히 대기업은 그렇죠. 그런데 나와서 보니까 그런 자료들조차도 되게 힘들게 만들어야 되고 조사도 해야 되고 전부 제가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멘붕 상태가 옵니다. 정말 본인의 한계를 느끼게 됩니다. 뭔가 이제 잘 되겠지 하는 낙관론이 있었고, 좀 더 시간을 잘 보내려고 한 2, 3개월 놀다가 한 6개월까지 놀다가 이제 조급해져 가지고 뭔가 해보려고 하다 보면
멘붕에 빠진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때 뭔가를 할 수 있는 거를 찾을 수가 있을까요?